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도 그 봉생기념병원의 손성표 부장님을 모시고 이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제 어머니도 제가 엇가닥 다닐 때니까 어머니가 한 50대 중반 정도부터 당뇨가 생겨가지고 그래서 손성표 교수 쪽 이제 주치의사로 그 치료를 해주셨는데 80만으로 그러니까 87 정도까지 가셨거든요. 그거 보면 인슐린을 뭐 50대부터 맞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81까지 가신 것은 저는 수명은 뭐 거의 그 평균 수명까지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절만 잘하면 수명을 그런 대로 평균 수명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싶더라고요. 제 어머니 보면. 예, 그렇습니다. 그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. 잘 관리했을 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? 당 조절, 고지혈증 관리, 혈압 관리 이런 걸 몽땅자 잘하니까 수명이 많이 연장이 되고 또 이제 당뇨 없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없더라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.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 내가 이렇게 환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게 과학적으로 그 아주 그 치료의 원칙적 지침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이렇게 하니까 한 4개월마다 늘 피 검사를 해서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지혈이라든지 다른 것과 같이 아마 연구를 하시 싶은데 그렇게 하신다 그러는데 그 치료의 그런 원칙을 지켜서 하는 데는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거기에 따른 뭐 여러 가지 경험 같은 거 그걸 따르지 않았을 때에 일어났던 일들 또 따르면 이제 아무래도 환자는 좀 그만큼 불편하겠죠. 돈은 막 크게 요새 얻어보면 되니까 큰 돈 아니겠지만 그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보시죠. 제가 환자들한테 이제 비유해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방파제 가면은 멀쩡한 방파제가 파도가 이제 한 번씩 하다 탁 와서 때리면은 10년이 흐르면 금이 가지 않습니까? 근데 당뇨 환자는 당화 혈색소가 조절이 잘 된다 하더라도 식후에 푹 올라가는 그 혈당은 대부분이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뭐 원장님은 그게 이제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. 저도 모르죠 사실. 네, 그까지 돌아오는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. 권투로 치면은 잽을 계속 맞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약을 안 먹고 그냥 식욕, 운동요법만으로 조절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거든요. 근데 그 사람들 해보면은 상당한 기간 됩니다. 되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 이제 당뇨병이라는 게 진행하는 병이거든요. 머물러 있는 병이 아니고 어느 순간 약을 먹게 되는 순간이 와서 약을 먹게 되는 거하고 처음부터 약을 잘 먹어서 그 잼을 맞는 횟수를 줄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수십 년 동안 해온 그 결론인데 당이 별로 심하지 않을 때 잘 관리해서 그 잼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. 최대한. 그래야지 나중에 방파제가 깨지듯이 심한 당뇨로 갑자기 넘어가거든요. 이 보면 청이 탁 집니다. 그래요? 예, 서서히 나빠지는 것보다 이렇게 가다가 툭 이렇게 되는. 저도 자만하면 안 되겠네요. 예, 그래서 가급적인 원칙을 지키는 치료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전에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그 좀 지인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 좀 봐준다고 그 원칙을 안 지켜가지고 좀 일찍 돌아가시고 하는 뒤에 좀 이렇게 마음으로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좀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주시죠. 예, 그 2번이 있었는데 최근에도 있었고 제 이제 외삼촌 고등학교 동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소변에서 피가 나고 이랬는데 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원래 돌이 있었거든요. 콩팥에 돌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고 그분도 이제 갑자기 피가 좀 많이 났는데 내가 검사를 다시 해보자 하니까 그냥 있겠다. 뭐 돌이 있는 거 알고 있지 않느냐. 통증도 없고 하니까 좀 있어 보겠다 해서 그냥 세월을 보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방광 암이어가지고 또 얼마 전의 일입니다. 그렇고 저희도 자영이 한 분 계신데 그분도 정형외과 의사입니다.
치질이 원래 있었습니다. 그래서 항문에 좀 피가 나고 이러는데 워낙 바쁘니까 환자도 많고 하니까 그 옆에 개원하고 있는 자기 동기 일반외과 그 가가지고 치질약이나 받아 먹고 이래 있다가 안 좋아서 대학병원 가니까 전이가 다 됐더라고요. 그래서 얼마 못 사시고 돌아가셨거든요. 그런 걸 경험하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좀 더 긴장해서 원칙대로 치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그건 당연하죠.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 신경외과 의사지만 혈뇨가 있다 그러면 혈뇨의 원인이라는 게 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말이죠. 그건 다 룰아웃 해주는 게 좋죠. 그 요석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미스인 것 같은데. 그게 이제 일반 환자 같으면 제가 어떻게 설득해서라도 할 텐데. 가까운 사이니까. 예, 가까운 사이고 막 안 하신다 하니까 또 손이 사람이 또 그러니까. 그래요. 그렇게 넘어가다 보면 당뇨 그 한 4개월마다 검사하시고 그렇게 외래에서 하시는 것 같던데. 그런 환자들 좀 가까운 분이라고 좀 뭐 1년에 한 번 한번 해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은 경우는 없었어요? 그거는 당장 표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다. 예.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 경험하면서 치료는 원칙이라는 게 뭐 따로 뭐 필요 없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가급적이면 지키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뭐 이건 뭐 정하기 싫으면 또 제 환자 중에서도 또 검사하기 싫다 하면은 못하는 거죠. 환자 예, 본인이 안 하는 게 또. 벌써 인지능도 떨어져 있고 다른 데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은 안 합니다. 원하는 만큼 해주는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분은 얼마든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분이라서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. 그게 뭐 우리가 그 호수에 말을 끌고 오는 가지만 그 물을 마시는 거는 말이 지가 마셔야 되는 거니까 하여튼 뭐 잘 설득을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도록 의사는 해줄 책무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저 생활 여부를 잘 안 하는 분들은 그래. 제 생각은 사실은 여기 와도 별로 도움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. 자기가 뭐 그 정도 할 것 같으면 종합병원 와가지고 비용도 많이 들이고 오래 많이 기다리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. 그런 분들은 이제 개인 병원 가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게 또 치료를 받으시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실 생각이 있는 분들은 여기 와서 또 열심히 하시고 예, 사실 이제 현대인들은 자꾸 이제 질병만 예를 들어 당뇨병이라는 게 그 당뇨병만 가지고 진료한다고 해서 그 다 성공할 수는 없죠. 그게 연관되는 그분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부터 해서 다른 어떤 기관의 병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모든 게 다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 의료가 갈수록 기계에 의존하고 갈수록 그런 그 질병 중심의 진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인격체 그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전인적인 것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역시 이제 시스템 팀워크가 갖춰져 있고 한 그러한 이제 종합병원급에서 하는 게 맞죠.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다 생각을 합니다. 그런데 이제 이과에 가서 또 대기 시간이 있고 저과에 가서 또 대기 시간이 있고 귀찮고 힘들죠. 예,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점을 그분들은 별로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한 번 처방을 가지고 병원에 안 오더라도 한 두 번이면 두 번까지 약국에서 탈 수 있게 해주고 우리가 한 달치를 끊어주면 그것 가지고 한 번 의사를 안 만나도 한 번 더 쓸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되면 두 달은 병원에 처방 안 받고 할 수 있잖아요. 그럼 두 달에 한 번만 오면 되는 거고 그런 건 안 돼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그거는 이제 미국 시스템인데 아직은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. 끝까지는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오는 또 문제점이 또 상당히 있겠죠. 그 이제 국민의 수준이 높아지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. 그러니 지금 우리 이 그 OTC 약 같은 것도 굉장히 선진국까지 넓혀야 된다 이런 걸 맨날 주장하는 사람인데 늘 이제 일반 국민들은 약에 대해 잘 모른다. 그래 약을 과신한다. 그러면 우리가 선입견을 갖고 있는데 저는 그걸 국민들 계속 우리 의사들이나 약사들이 가르쳐야 된다고 보죠. 약은 독이다. 그러니까 가능하면 약은 안 먹는 게 좋고 뭐 꼭 이 약은 꼭 그렇게 전문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조심해서 이제 먹어야 된다. 뭐 그런 등등은
같이 이렇게 아까 뭐 제가 치과 얘기했습니다만 예방과 치료 그걸 같이 다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. 뭐 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뭐 환자들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대기 시간이 이제 자꾸 길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 어떻습니까? 저희들이 의과대학 다닐 때는 당뇨병의 뭐 후유증이 뭐 말초신경, 콩팥, 시력, 눈에 대한 안 질환, 마지막에는 이제 뇌에 대한 변이 이런 거까지도 그 네 가지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요. 어떻습니까? 요즘은 그렇게까지 이 합병증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는 콩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? 많습니다. 아직까지. 아직 많아요. 예, 그리고 이게 이제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환자가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심장내과 환자 투석하고 있는 사람 반 넘게 아마 당뇨 환자일 겁니다. 아, 당뇨 때문에 생긴. 제 어머니도 마지막에는 투석을 받았으니까요. 뭐 시력을 상실한 사람의 반 이상도 당뇨일 겁니다. 아직까지는. 아, 지금 아직까지 그렇습니까? 예. 그건 우리 국민들이 그만큼 의사에 대해서 불신하는 거 아닐까요? 의사들 신뢰가 있으면 그 식이요법을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식이요법이나 이런 걸 하고 비만도 줄이고 좀 그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국민 전체로 봤을 때 말이죠. 네. 네, 그게 이제 현실은 1년에 한 번 가서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. 가서 소견서를 받아오십시오.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순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아, 현실적으로 그렇구나. 요즘 갈수록 그 이제 암에 대해서도 상당한 치료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사망률에 현대인에게는 암이 1, 2위를 차지하지 않습니까? 아마 선생님께서도 내과에 아주 그 전문의로서 수십 년간 그 일해 오셨는데 우리 시청자들에게 암에 대한 어떤 얘기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당뇨와 관련해서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당뇨하고 어떤 암, 몇 가지 암은 뿌리가 같습니다. 뿌리를 공유하고 있습니다. 전체 뿌리가 같다는 뜻은 아니고 일부 뿌리를 공유를 하고 있는데 그 뿌리가 인슐린 저항성입니다. 인슐린 저항성이 당뇨가 생기는 중요 기전이기도 하고 몇 가지 종류의 암이 생기는 기전이기도 하거든요. 대표적인 암이 이제 대장암, 유방암, 자궁내막암 이런 게 있고. 아, 그 지금 말씀하신 대장, 유방, 자궁내막암,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이 당뇨하고 관계가 있어요? 이제 뿌리 중에 하나가 그 발생 기전 중에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이거든요. 공유하고 있다고요. 예, 그래서 발병 빈도도 높고 또 다른 암 중에서 특히 췌장암이나 간암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. 그 발병하면 예후도 역시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암 검진을 꼭 하라고 제가 외래에서 참 많이 권하는데 환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과잉 진료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는 또는 것 설마 같더라고요. 뭐 그렇겠죠. 근데 그게 아닙니다. 우리 진료 지침에 몇 년 전부터 제1사인이 암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자주 검사하라고는 안 해요. 한국 사람으로서 국가에서 권하는 암 검진 스케줄을 빠지지 말고 하라고 권하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. 그 점을 좀 오해를 안 해줬으면 좋겠고, 그리고 적어도 국가에서 2년마다 행해주는 그 암 검진 스케줄에다가 또 당뇨가 있으면 특별히 잘 오는 암을 더해서 그렇게 암 검진 스케줄을 잡으면 좋겠습니다.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암과 당뇨의 관계, 네. 그게 대해서는 저도 오늘 거의 뭐 금시초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. 그러니까 어떤 암들은 아까 말한 이제 그런 자궁내막암이라든지 뭐 유방암 또는 직접 대장암 이런 것들이 당뇨와 뿌리가 같다. 뿌리 일부를 공유하고 일부가 이제 공유하고 있다. 또 당뇨로 인해서 암 발생률이 증가될 수 있다. 예를 들면 특히 그 췌장암, 그 인슐린을 만드는 데가 췌장이니까요, 그렇죠? 췌장 안에 베타셀이던가요? 예. 거기서 만드니까 결국은 당뇨 환자는
췌장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. 간암도 마찬가지. 간암도 마찬가지고. 그 췌장암이나 간암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시라, 당뇨 환자한테. 그럴 때 어떤 검사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? 뭐 간암이나 췌장암이나 이런 쪽은 역시 영상 진단을 하는 게 영상 맞겠죠. 진단. 특히 이제 췌장 쪽은 사실은 초음파로 머리 부위하고 꼬리 부위가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스 때문에. 초음파는 그 공기를 투하를 그렇죠. 못 하잖아요. 꼬리 쪽은 대장 그 공기 이게 때문에, 겹치니까. 예. 머리 쪽은 십이장 가스 때문에. 그래서 췌장을 똑똑하게 좀 보고 싶으면 CT를 해보라고 권합니다. MRI는 MRI, CT하고 기능이 좀 다르긴 하지만 예, MRI도 하면 좋겠지만 MRI 비용이 MRI 좀 더 들잖아요. 더 들고 의료보험 혜택에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. 의료보험이 안 될 수 있으니까 CT를 권하고 있다. 그럼 CT를 하면 초음파를 하고 CT를 하는 방법도 있고 둘 다 하는 게 좋아요. 초음파는 큰 뭐 부담 안 되고 시간이 제일 있는 사람은 많으니까. 뭐 초음파를 건너뛰고 뭐 CT를 하든지 예, 그렇게. 암에 대해서는 그런 염려가 되면 뭐 2년에 한 번이고 1년에 한 번이고 그건 당뇨 환자 해봐야 되겠네요. 그런 것보다는 이유 없이 체중이 갑자기 당뇨 환자가 빠진다든지 내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당뇨가 갑자기 나빠진다든지 이럴 때는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돼요. 아, 그렇구나. 당뇨에 대해서 뭐 특별히 더 좀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죠. 예,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별로 불편한 병이 아니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쉽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세월이 흐르면서 나타나서 굉장히 인생의 후반부가 힘들어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심하지 않은 당뇨, 그 말은 적은 노력으로도 당이 잘 조절되는 시기에 잘해서 심한 당뇨로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지금 주치의사가 손승구 선생님이신데 잘 부탁합니다. 제가 그렇게 안 넘어가도록.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결국 이제 그 예방이 중요하고 또 비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뇨 초기에 잘 조절해서 나중에 악화되는 것을 막도록 하는 게 좋겠다. 여러 방법은 뭐 좀 우리 한 이야기에서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 당뇨에 대해서는 자꾸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당뇨가 합병증도 점점 더 깊어져서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일반적으로 혈액 투석하는 환자의 반 이상 또 시력 장애의 반 이상이 당뇨로 인한 것이다. 아직까지 그렇다고 그러니까요. 저도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. 사실은 많이 줄었을 것으로 추측을 했는데요. 오늘 아주 장시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